안녕하세요. 어느새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났습니다. 지금 6월 말인데 올해 정말 스펙타클한 시간을 지나온 것 같아요. 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챙겨야 하는 것이 중간 배당이죠. 특히 배당주 투자하신 분들 중에 원래 본인이 투자했던 회사가 중간 배당을 줬던 회사이면 지금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상반기에 팬데믹 때문에 영업 실적이 안 나온 회사가 많아서 중간 배당 지속 여부와 규모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새롭게 투자할 회사를 물색 중인 분들은 중간 배당 여부와 규모 자체가 이 회사의 현금 창출력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배당이 탄탄한 회사를 찾아서 투자 후보군으로 넣고 스터디를 시작해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침 지금 아직 배당 기준일 이전이기 때문에 중간 배당을 받으려고 한다면 지금 매수해도 며칠 안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중간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간 배당을 하는 회사를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을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어차피 능동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서 투자해야 하고요. 이 아주 간단한 방법만 알면 리스트를 뽑는 것은 그냥 클릭 몇 번으로만 되는 것이니까 제가 직접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보여드리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배당 기준일 같은 개념 몇 개만 짧게 말씀드릴 것이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배당 상향 가능 기업과 올해 배당이 불투명한 기업도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배당에 대한 아주 좋은 거의 교재와도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배당뿐만 아니고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특정 산업 동향까지 구체적인 기업까지 엮어서 이야기해야 되고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주말에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배당 기준일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화면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전자공시 사이트 보시면 주주명부 폐쇄 어쩌고라고 요즘 좀 뜨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배당을 하려면 배당을 줄 주주 명단이 있어야 되고요. 이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 작성을 닫아버리는 것을 주주명부 폐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일까지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어야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로 인정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상반기 말 중간 배당은 6월 마지막 영업일이 기준일이에요. 올해는 6월 30일이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 주식을 사고 팔 때 결제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3일이 걸립니다. 매매가 이루어진 날을 포함한 3영업일이 걸려요. 뭐 T 플러스 2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T는 거래일, 트랜잭션 데이트를 의미합니다. 거래일 포함 3영업일 후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주주명부에 등록이 돼요. 그러면 6월 30일에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으려면 3영업일을 역산하면 26일이거든요. 6월 26일에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주주명부에 등록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공시 보면 중간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아, 이 회사는 중간 배당을 하겠구나. 혹은 아, 이거 주주명부 폐쇄 안 떴으니까 배당 안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복잡하기만 하고 별로 필요한 이야기도 아니라서 자세히는 이야기 안 드리고 전자증권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반드시 주주명부 폐쇄 공시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정관만 봐도 중간 배당 기준일 공시가 꼭 필요하지 않은 기업도 있어요. 그냥 7월에 이사회에서 배당금 결정하고 배당의 공시를 바로 할 수도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이죠. 중간 배당 주주명부 폐쇄 공시 없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기준일이 언제라고 바로 써놨어요. 그래서 중간 배당을 주는 기업을 찾으려면 이렇게 주주명부 폐쇄 공시를 직접 보고 아는 것도 방법이지만 직접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보는 방법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방법 자체는 너무 쉬워서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일단 네이버로 가셔서 세이브로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예탁결제원의 이 세이브로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 포털인데요. 여기서 웬만한 정보는 거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주식 탭을 클릭하시고 들어가면 왼쪽 가운데쯤에 배당 정보라고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메뉴가 뜨는데요. 리스트를 보시려면 그 배당 내역 전체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배당 순위도 있는데 이거는 연단위 시가배당률 순위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회성 배당도 많고 해서 액면으로는 이 리스트 자체를 받아서 쓸만하지는 않고요. 참고 사항이겠죠. 자, 아무튼 배당 내역 전체 검색을 누르시고 보면 화면에 배당 기준일이라고 있어요. 이 배당 기준일이 영상 초반부에 6월 3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0년 6월 30일로 맞춰놓고 도해를 누르면
배당 기준일이 30일로 확정된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의 리스트가 뜹니다. 이렇게 옆으로 쭉 보면 주당 배당금도 나오는데, 이 배당금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됐겠죠. 당연히 다 공란이고요. 그 옆에 주당 배당금, 주당 배당률이라고 있는데, 이 주당 배당률은 액면가 대비 배당금이 몇 %냐 하는 정보인데 별로 쓸모는 없어요. 자, 이 리스트를 다운받으려면 아래쪽에 엑셀로 내려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리스트 받는 것은 참 쉽죠. 근데 좀 허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엔 얼마 줬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작년 것도 조회하시면 됩니다. 배당 기준일을 2019년 6월 30일로 바꾸고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2019년 6월 30일 그리고 2019년 6월 30일로 조회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이때 주당 배당금이 얼마 있는지 조회가 되죠. 2018년 것도 조회가 가능하고요. 자, 2018년과 이렇게 2019년 배당금을 보면 2020년 중간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아까 그 리스트에서 대략 예측이 되겠죠? 예측이 되시나요? 이거 예측 당연히 안 되죠. 2020년에 아무 일이 없었어도 배당금만 보고 배당 추이 예측이 안 되는데 2020년에는 심지어 3월에 팬데믹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회사 영업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리스트만 뽑을 거였으면 오늘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리스트 총 목록 자체는 길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투자도 하고 며칠 기다려서 중간 배당도 받을 생각이라면 올해 상반기 영업이 어떤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일단 조심해야 할 것은 배당 컷이 확정된 기업이에요. 제가 배당에 관한 영상들은 예전에 많이 올렸거든요. 지금 위에 링크 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배당에서 중요한 것은 FCF입니다. 현금 흐름, 잉여현금 흐름. 이건 긴 이야기니까 이 영상에선 넘어가고요. 배당 컷이 확정된 기업들은 이 현금 흐름이 약간 저하되거나 어려워진 기업들이에요. 지금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상장사는 3개 회사입니다. 공시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오거든요.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코웨이 이렇게 3개 기업입니다. 이렇게 배당을 중단하는 회사들은 화끈하게 미리 알려줘서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애매한 회사들입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정유사거든요. 올해 1분기에 정유사들이 손실을 크게 봤죠. 정제 마진도 안 나왔는데 유가까지 떨어지고 팬데믹으로 수요 자체도 줄어들면서 좋지 않은 상반기를 보냈어요. 배당이야 원래 영업이 좀 안 좋아도 쌓아놓은 현금이 많으면 일관되게 추진할 수는 있는데 정유사들은 대표적으로 업황에 따라 배당금을 변동시키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간 배당이 가능할지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주주명부 폐쇄 공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상 이 공시가 꼭 필요하지 않은 기업도 많기 때문에 폐쇄 공시 없었다고 중간 배당을 안 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채권 단위랑 일이 조금 있었던 기업들도 배당이 당연히 없겠죠. 원리금 상환이 문제된 마당에 배당을 할 수 있을 리도 없고요. 이런 기업들은 아까 뽑은 리스트에서 감안을 하시고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중간 배당이 굳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배당을 주주 환원을 상향할 수도 있을 정도로 배당이 단단한 기업들도 있거든요. 먼저 하나금융지주거든요. 제가 이거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금감원이 은행들한테 배당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했다는 기사는 이미 보셨죠? 금감원이 이런 권고를 한 마당에 그리고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도 쪼그라들고 있고 금리도 낮아지면서 님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현재 시장에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반기 배당도 불투명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은행들 실적이 계속해서 매우 양호한 상태고 하나금융지주는 심지어 주주명부 폐쇄까지 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금융지주들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이고 이런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각종 리포트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금융지주의 저런 주주명부 폐쇄 공시는 어떻게 보면 주주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표시이기도 하고 자신감의 표시이기도 하죠. 지금 배당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고 실제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적인 면, 복합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지금 배당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배당이 단단한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하는 잉여 현금의 절반 정도를 주주환원으로 쓰겠다고 했던 회사예요. 그리고 실제로 2020년 1분기까지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환원 정책을 정말 착실하게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영업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2019년 배당 추이로 미루어 보면 2020년 주주 환원 완료 후에 삼성전자가 계획했던 30조 원의 주주 환원 정책에서 돈이 조금 남습니다.
30조 원이란 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 주주환원 정책 총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9조 넘게 매년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했는데 숫자만 본다면 올해도 그 정도 한다고 가정한다면 1조 이상의 돈이 남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프로젝션 한 3년간의 주주환원 총액 중에요. 그래서 최근 리포트에 삼성전자 하반기 주주환원 정책에 여력이 더 있다고 계속 나오는 것이고, 올해가 3년간 계획했던 주주환원의 마지막 해니까 또 다른 가이드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대해서. 갑자기 배당을 줄이거나 계획을 발표하지 않거나 뭐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성그룹 전체의 방향성 자체가 주주환원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바뀌고 있고요. 3개년 환원 정책이 끝났다고 배당이 삭감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리스트에 나온 기업들 중에, 아까 리스트 뽑은 기업들 중에 올해 굉장히 영업이 잘 된 기업들도 많습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작아서 제가 언급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몇 년간 영업 추이랑 주주환원 정책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왔는지 보면 정말 선진적이고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이 저 리스트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 가운데 상반기에도 영업이 굉장히 호조를 보인 기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올해 주주환원 정책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주주환원 정책은 경영자 혹은 오너의 그 철학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 실적과 연결지어 보시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일관된 추론을 할 수 있거든요. 기업 스터디가 그냥 맨땅에 헤딩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저 리스트 중에 주주환원이 특징적이고 일관적이고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업들 찾아서 역으로 추려가시면 훨씬 수월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간 배당을 앞두고 어떤 기업들이 중간 배당을 결정했는지, 어떤 기업의 배당이 위험한지, 어떤 기업은 기대해 볼 만한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배당이 결국 산업의 흐름과 기업의 영업과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딱 반기 혹은 분기 혹은 뭐 1년만 보고 배당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구체적인 산업 하나를 잡아서 지금 현재 어떤 격동기에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리고 그와 연결된 주주환원 정책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